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 염색체 뭐 이런 것들의 용어 정리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열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다. 대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도 제 생각에는 진짜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가계도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유전 파트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면 거의 한 바퀴 다 돌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생물의 진화, 생물의 분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완전 생 암기. 완전 그냥 몇 페이지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 말고는 아마 이번 주 정도면 그래도 어려운 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2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14일 날 한 번, 21일 날 이렇게 두 번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8일로 바뀌면 이때부터는 이제 내신반으로 그냥 바뀌어요. 알겠죠? 이때까지가 이제 방학 반이고 28일부터 하는 수업은 다시 내신반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때 새로운 학기용 교재가 나갈 거예요. 그 교재가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이유는 방학용 교재에 다 담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담은 거고 어쨌거나 학기용으로 넘어가면 내신으로 넘어가면 일단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기용 교재가 조금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지금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두꺼울 수 있어. 그래서 그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염색체. 그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안 물어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염색체는 뭐 세포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X자로 생긴 염색체 안에 DNA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DNA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 DNA가 하는 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그리고 뭐 세포가 분열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3번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자주 물어봅니다. 분열하지 않는 시기에는 어떤 상태의 실 모양 요때를 염색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염색사랑 염색체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열 중인 녀석을 화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 염색사 모양이 아니라 분열할 때는 염색체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막대 모양으로 보이고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질문에 이렇게 물어요. 염색체를 모든 시기에 볼 수 있다. 염색체를 모든 시기에 못 봅니다. 분열을 할 때만 볼 수 있어요. 분열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을 땐 염색사 형태로 있죠. 염색사가 이렇게 실처럼. 근데 이제 분열을 시작하면 얘네가 이제 응축, 실 같은 녀석들이 뭉쳐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X자 막대 모양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막대 모양을 연결해주는 녀석의 이름을 동원체라고 불러요. 동원체. 그 다음 이거 알아야 돼. 이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 히스톤 단백질. 요 동그란. 이 히스톤 단백질이랑 DNA 가닥이 합쳐져 있어요. 잘 보시면 이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죠. 그거. 얘네를 뭐라고 하냐? 얘네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싸고 있는 그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DNA 안에는 매우 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DNA 안에는 매우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A, B, C, D 엄청 많아. 엄청. 용어죠.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면 핵산은 그냥 유전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핵산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개. DNA, RNA. 그리고 이 DNA랑 RNA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무슨 말이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포도당. 그렇죠? 우리 사람의 기본 단위가 세포. 그렇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 똑같아.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유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인당염이라고 해가지고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1대1대1로. 오케이. 인당염이 1대1대1로 결합을 하고 있다. 유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가 가지고 있는 5탄당은 몰라도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의 이름. 그러니까 이 DNA도 핵산이니까 인당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당이 요거라고. 디옥시리보스. DD로 외우시면 되죠. DNA가 디옥시리보스. 자, RNA는 어떻게? 리보스. 오케이.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초성 따서, 발음 따서 가는 거예요. 발음 따서. 그리고 여기 봅시다. DNA가 가지는 염기의 종류에는 ATGC, RNA가 가지는 염기의 종류에는 AUGC. 여기 차 있죠. 이게 다르죠. DNA는 타임을 가지고 있고 RNA는 유라실을 가지고 있어요. 유라실. 이거는 근데 고1 때 다 배웠잖아, 맞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거 고1 때 다 배우지 않았어? 맞죠? 그 얘기 그냥 다시 하는 거고요. 뭐 DNA는 뭐냐? DNA라고 하는 건 두 가닥에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네끼리 이중 나선 구조. 요 정도만 알면 돼요. DNA 뭐가 있어? 레시피가 있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 레시피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해요. 무조건 용어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유전에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DNA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DNA가 엄청 긴데 그 DNA의 특정 부분. 그러면 DNA는 유전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DNA 안에는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DNA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리지 마세요. 이만큼의 유전자예요. 여기 유전자 B, 여기 유전자 C.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DNA 안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유클레오솜은 앞에서 보고 왔죠. 유클레오솜은 뭐냐? 단백질이랑 이 DNA가 합쳐져 있는 거. 이 실 같은 DNA가 이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거. 오케이. 그게 유클레오솜이다. 오케이. 그 염색사는요? 염색사는 간실 모양. 언제 분열하지 않을 때 볼 수 있다. 분열을 안 할 때 볼 수 있다. 분열할 때는 염색사를 볼 수가 없어요. 지문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알아서 잘 구분하셔야 돼. 염색체는 뭐냐? 분열할 때 볼 수 있죠. 분열할 때. 염색체는 분열할 때 볼 수 있다. 오케이. 동원체는 뭐냐? 이 가운데 이걸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동원체고 나중에 방추사라고 하는 게 저기에 붙어요. 방추사가 뭔지는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뭐냐면 우리가 염색체를 이 X자로 알고 있는데 이 X자에서 한 가닥씩 염색체를 나눈 거, 염색체를 반반 나누면 하나가 분체라고 불리거든요. 오케이. 이 염색 분체는 중요합니다. 염색 분체는 간기라고 하는 S기에 DNA가 복제가 될 건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두 가닥이 된 거예요. 원래 한 가닥인데 복제가 돼서 두 가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복제된 거니까 둘이 유전자가 구성이 똑같겠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간기가 있고요. 간기 다음에 분열기. 그리고 다시 또 간기로. 뭐 중간에 휴식이라고 해서 휴식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거는 따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앞 시간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리가 용어 정리만 할 거고 중요한 건 뒷시간에 진행할 거거든요. 자,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는
체세포 속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여기 모양이랑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모양이랑 크기가 그러니까 상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생긴 게 동일하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쌍이 이게 중요하죠. 그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무조건. 상동 염색체는 한 쌍인데 그 한 쌍 중에서 각각 그 두 개가 하나 엄마,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다. 당연한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 상동 염색체는 감수 1분열 때 서로 분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 무슨 말이냐? 상동을 그릴게. 하나는 엄마, 하나는 뭐 아빠한테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얘네끼리 상동이라고 달아놓고. 근데 얘네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파랑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빨강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상동 염색체는 감수 분열 일어나면 서로 갈라진다. 이게 중요해요. 자,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거. 우리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엄청 많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되게 많아. 애초에 염색체가 DNA로 되어 있는 건데 DNA가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자체에 유전자가 굉장히 많다. 그럼 당연히 상동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상동 염색체에도 당연히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 이 두 개가 중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은 걔네끼리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대립 유전자가 일단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랑 지금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대립 유전자예요. 그리고 이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요 형질, 요 유전자가 뭐 내 눈 색깔에 의한 거를 결정하는 애예요. 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면 여기 얘도 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끼리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뭐 얘가 몸무게를 결정하는. 뭐 지능을 결정하는. 그럼 서로 같은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끼리는 같을 수도 있죠. 라지로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지 B 스몰 b로 다를 수도 있고. 애초에 이거는 뭐 엄마, 하나는 아빠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받은 유전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복제가 된다고. 간기에서 복제가 돼요. 간기에서 복제가 되면 이렇게 두 가닥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죠. DNA 양이 2배가 돼. 왜? 이렇게 있던 게 두 가닥 되니까 2배 됐잖아요. 2배 됐잖아. 그러니까 DNA 양은 2배가 된 거죠. 유전자 양은 2배가 된 거야. 근데 염색체의 개수는 안 변해요. 여기 염색체 몇 개로 쳐? 여기 염색체 이거 2개입니다. 2개. 여기 염색체 2개예요. 여기도 염색체 2개예요. 오케이. 어쨌거나 염색체가 여기 2개, 여기도 2개라고요. 대신 DNA 양은 2배가 됐지만 염색체 개수는 그대로. DNA 양은 2배가 됐는데 염색체 개수는 그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가가 뭐냐? 얘는 이제 뒤에 감수 분열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근데 생명 꼭 복습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암기가 엄청 많아서 사실 복습을 조금이라도 안 해놓으면 거의 처음 듣는 거랑 거의 유사해.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든지 문제를 조금 풀어보든지 하셔야 돼요. 내려봅시다. 팩tor 핵상. 어디까지 하고 시면 될까?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요. 핵형과 핵상, 핵형과 핵상. 자, 핵형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염색체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냐, 모양이 어떠냐, 크기가 어떠냐, 그리고 생물 종마다요. 생물 종마다 염색체 수가 정해져 있어. 사람은 다 무조건 46개고요. 그러니까 뭐 도련변이가 아닌 이상. 침팬지는 무조건 48개고요. 개는 78개고요. 감자는 48개 이렇게. 오케이. 염색체 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의 크기랑 염색체 수랑은 상관이 없죠. 강아지가 염색체가 78개고 감자의 염색체가 46개, 8개 막 이러는데 우리보다 크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가 비슷하다거나.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무관하다. 생물의 크기랑 무관하고요. 당연하게도 같은 종이고 성별 같으면 핵형은 동일합니다. 핵형.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다 똑같아. 같은 남자면, 같은 여자면. 당연하게도 생물종이 다르면 핵형도 다르죠. 오케이. 여기 중요. 얘는 자주 물어봐요. 생물종이 만약에 달라. 근데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다른데 위에를 보시면 여기 침팬지랑 감자가 48개로 염색체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물 종은 다른데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달라요. 염색체 크기, 모양. 뭐가 달라? 핵형이 달라. 핵형이 달라. 핵형.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는 똑같은데 핵형이 뭐예요?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수는 같을 수 있어도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요. 감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모양과 크기,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아예 생긴 게 다르다. 즉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 생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를 수밖에 없어. 핵형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때 걸 사용해. 채집법 분열 중기. 이거는 언제 중3 때 다 얘기를 했다. 이때가 가장 보기 좋아요. 왜? 중기 때 얘네가 가운데 딱 배열되거든요. 그때 보기 좋다. 그걸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 성별 혹은 염색체 수가 몇 개고 얘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염색체들이 똑바로 생겼는지, 똑바로 X자로 생겼는지, 어디 하나가 이렇게 지워져 있거나 어디 한 가닥만 있거나 그러진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분석을 해줘. 핵형 분석 일단 이 얘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우선 중요한 것만 체크해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요거는 일단 무시를 할 거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뭐야? 핵형이야. 핵형. 왜 핵형이라고 부르죠?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알 수가 있어서 얘를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본다? 체세포 분열 중기 있는 세포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석 특징.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얘를 23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23쌍은 이렇게 1부터 22, 22쌍은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나머지 한 쌍은 성염색체. 이건 알고 있어야겠죠. 자, 남녀 공통으로 1번부터 22번, 그러니까 44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성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XX, XY 얘네 다 상동이에요. 상동 서로. 근데 뭐가 문제냐면 XY가 좀 문제죠. X랑 Y는 생긴 게 달라요. 지금 보시면 생긴 게 다르죠. 근데 상동이라고 부르려면
크기랑 모양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크기 모양 다르잖아. 근데 이거 왜 상동이라고 부르냐? 예외적이에요. 오케이? 예외적으로 어쨌거나 이 x랑 y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뭐냐? 성별 결정. 그러니까 얘네가 물론 생긴 거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성별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일이 똑같네 조금 다르지만 예외로 상동으로 쳐주자. 근데 원래 상동이려면 크기랑 모양이 같아야 돼요. 원래 상동이려면 성형색체를 제외하고. 자, 돌연변이 얘는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돌연변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핵형을 보고 왜 그 염색체 모양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돌연변이는 요거만 핵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핵형으로 확인 가능해요. 얘네는 염색체가 뭐 결실, 여기, 중복, 전자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조 이상 결실은 어디 하나가 사라져 빵꾸가 나요. 여기는 갑자기 염색체가 뒤틀려. 역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고 중복은 염색체에서 예를 들어 우리 대립유전자라고 치면 뭐 여기 A, 여기 A 이런 건데 갑자기 A가 뭐 하나 더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복. 전자는 자리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랑 여기 막 둘이 자리가 바뀌어요. 오케이? 좌석이 바뀐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다른 파트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런 거. 염색체의 수 이상이 있는 것도 핵형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딱 배열해놓고 보면 갑자기 누가 21번이 3개 원래 2개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누가 18번이 3개 오케이? 아니면 누가 성형색체가 XXY래. 그리고 뭐 성형색체 하나밖에 없대. 이런 것들은 핵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는 이 유전자에 의한 돌연변이는 핵형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핵형으로 확인이 안 돼. 우리가 핵형으로 보는 건 염색체의 수가 몇 개고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잖아요. 근데 얘네는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뭐 원래 A, B인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갑자기 A가 아니라 C래. 근데 이거를 저 위에 있는 핵형 분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DNA 유전자의 그냥 이 구성이 바뀐 거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엄청 많은데 그 하나가 바뀌어서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건데 얘네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핵형 분석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핵상 방금은 전 핵형 얘기를 한 거고 여기 핵상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